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뇌부자들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이름은 그중 김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옛날에는 정신과 병원을 차리는 어떤 기준, 족보 같은 게 있었어요. 몇 가지. 그게 어떤 게 있냐면은 대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건물에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따로 있으면 좋다. 그리고 건물 내에 정신과 말고도 그냥 들어갈 수 있을 법한 다른 가게들이 있어야 된다. 거기 갔다 오는 것처럼 보이려고. 이런 식의 남들 몰래 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근 몇 년간은 새로 생기는 정신과들은 대로에 있고 말 그대로 간판을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에서도 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연예인들이나 혹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도 자신이 정신질환으로 고생한다는 거를 그냥 조금 더 편견 없이 알리고 있죠. 그래서 정말 더 많이 편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진료실에서 계속 듣고 있는 거는 고민된다. 정말 고민하다가 왔다. 혹은 내 주변에 누가 아픈데도 끝까지 취업이 안 될까봐 혹은 어떤 사회적인 지장을 받게 될까봐 못 간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없애기 위한 저희는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란 게 너무 많아졌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뭔가 이 불확실한 걸 견디는 거를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다 견디기 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맞던 틀리던 어떤 명확한 설명이 존재하면은 불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안이라는 거는 어떤 부정적인 것에 대한 어떤 대항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 불확실성에 대항하는 감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힘든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답을 굉장히 얻고 싶어요. MBTI를 하면 어떤 유형이 나오고 그 유형에 따라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또 답도 같이 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좀 맞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원래 정신질환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제일 많이 걸리는 질환입니다. 사람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3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그리고 30년 후에도 이 나이 때 정신질환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원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사회가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미래가 확실치 않고 불확실성이 늘어나니까 뭔가 정답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실에는 이제 저희를 찾아오신 대학생분들과 취준생분들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여기서 선택지 정답은 뭘까를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상담을 받으실 때 그런 정답을 바라고 가실 때가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이렇게 하세요라는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시지만 그런 기대를 하고 가시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담이라는 건 답을 내려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답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답이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궁금해서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답을 드려도 그게 와 닿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사실 정답을 또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말씀을 드리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진료실에 오게 되고 어떤 분들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동훈 선생님은 주로 어떤 분들이 진료실에 오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성인분들도 보지만 소아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오거든요. 이렇게 어린 애들이 온다고 하는 경우부터 와요. 제일 어린 친구는 8개월? 8개월일 때 뭔가 우는 게 평소랑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좀 데리고 오신 경우들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좀 그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우셔서 어머니의 불안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 세상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불확실성에 가득 차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나를 발전시켜야만 한다라는 강박이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이렇게 번아웃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번아웃이 오면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진료실에서 만난 각각 대표적으로 한 명씩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가져와서 이분은 이런 마음이 왜 생겼으며 어떻게 해결하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22세 여자 학생 분이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신 게 아까 이제 많이 오시는 그 증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재밌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가면 계속 누워만 있게 되는 그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좀 알아주는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하셨거든요. 힘든 부분이 스펙을 열심히 쌓는 친구들이랑 계속해서 비교를 하세요. 다른 친구들 보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뭘 원했던 건지도 모르겠다 라면서 굉장히 그 답이 없는 고민을 하면서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결국에 그 정신과에서 하는 작업은 이분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셨을까를 알고 나를 이해한 뒤에 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좀 다른 관점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치료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왜 힘들까라는 얘기를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쭉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분께서는 기질적으로 좀 남 눈치를 좀 보는 분이기는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분 집안이 친척들이 굉장히 끈끈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분이 공부를 좀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나 뭐 삼촌이나 주변 친척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이렇게 잘해야 된다. 부모님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우고 있냐. 대학교만 가면은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거의 이제 매주 들어왔던 거죠. 안 그래도 그런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딱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결국에 그 부모님 원하는 대로 또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죠. 부모님도 그래요. 그럼 이제 대학 갔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안 하시는 거죠. 뭐 약물 치료를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그런 비교하고 그 주변에서 기대하는 그 환경에 놓여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족과 분리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 아르바이트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좀 지원을 받으셔서 나오셔야 된다. 결국에 이제 좀 분리가 되고 난 뒤에야 좀 정말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쉬기도 하시고 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좀 친구도 만나시면서 좀 회복됐던 그런 좀 기억이 납니다. 뭐 SNS나 이런 것들로 타인의 삶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자꾸만 비교하고 남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불안에 시달리신 경우가 많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꿈꾸더라도 꼭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여기 정말로라는 저는 이런 단어들을 붙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완벽주의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를 빼고 혹은 진짜 이런 단어 붙이지 말고 그냥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일단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입니다. 회사원 분이시고요. 일 자체는 너무 재밌는데 너무 힘들다.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잠을 못 이루겠다. 삶이 재미가 없다. 직장 스트레스가 주된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이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연애도 친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굉장히 좋은 업무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랑 같이 일해본 다른 회사에서는 뒤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주고 이럴 정도로 업무 능력을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정말 삶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애도 안 하시고 친구도 없고 오로지 일만 하고 있었고 인정만 받기를 바랬어요. 이게 제가 부모님 어떤 분이셨어요? 뭐 무슨 기억이 나요? 라고 묻지 않아도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절로 부모님 어린 시절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이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고 나의 대인관계의 기본 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얘기가 나와요. 이분의 동생이 어릴 때부터 영재로 유명하고 TV에도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항상 나는 부족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동생과 비교받으면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메꿔지지 않는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것 같은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 메꾸는 거를 삶의 목적으로 이제 살아오게 된 겁니다. 4년 넘게 상담을 지속하고 있고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던 걸 요즘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볼 정도로 잘 지내고 계신데 친구도 관계도 생기고 반려동물도 기르고 일도 예전보다 훨씬 적게 하면서 삶을 약간씩은 즐기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던 심리는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깨닫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다. 예, 상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훌륭하십니다.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